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군사무기 이야기면서 우려스러운 내용이 연결됩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산 비행장의 경납고 예산 삭감이 주한 미군 철수의 신호탄이 된다 라는 우려를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그리고 알림 누르셔서 저하고 같이 군사 안보 소식을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7일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에이브람스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참석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랬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불법 이민자들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끌어당길 수 있는 예산을 다 끌어와라. 이렇게 국방부에도 지시를 했는데 그 미 국방부가 그 장벽 예산으로 될 수 있는 예산에 우리 한국에 있는 탱고, 바로 전쟁 지휘 벙커죠. 그 탱고 개축 리모델링 예산하고, 그리고 군산 비행장에 무인기 그레이 이글 무인기 그 경납고 예산을 장벽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즉 그런 이제 탱고 전쟁 지휘 벙커의 리모델링 안 하고 경납고 안 짓고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거 말리러 지금 미국 갔죠. 가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장군, 그 국경 장벽 예산하고 한국에 있는 탱고 예산과 이 군산기지 그레이 이글 경납고 예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에이브람스 장군이 장벽이 중요하다, 탱고 또는 이 경납고 예산이 더 중요하다, 이 소리는 하지 않고 그냥 성남 벙커 탱고와 군산 경납고는 주한미군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다. 두 시설은 지휘 통제와 지속성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부재 시에 대북 조기 경보와 상시 감시 태세 유지에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멕시코 장벽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소리는 안 하고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슬기로운 답변을 했죠. 자, 그러면은 성남에 있는 그 벙커인 지휘 벙커인 탱고는 잘 아실 테고 군산 경납고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군산 경납고의 공사 현장입니다. 17년 사진인데요. 지난 2017년부터 군산기지에 배치가 시작된 MQ-1C 그레이 이글 운용을 위해서 시작된 신형 경납고 건설 사업입니다. 비행기는 이제 경납고가 있어야 되죠. 그레이 이글 1개 비행대 12대가 오는데요. 그 12대의 경납 및 정비 유지를 위한 경납고 기반시설 확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 짓기도 전에 예산 투입 안 하고 장벽 짓는 예산으로 사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참 우리로서는 기가 차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MQ-1C 그레이 이글이 어떤 기체길래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게 중요하다. 이게 조기 경보, 대북 조기 경보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속성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6톤, 즉 한 1.6톤 정도의 장비를 탑재하고 작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 속도는 280km. 이런 정찰기에게 최대 속도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최대 고도가 무려 8.8km 고도에서 작전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높죠. 채공 시간은 30시간이나 채공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채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무장도 할 수 있는데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바이퍼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소형 정밀 유도폭탄 4발 등을 탑재를 할 수가 있는 공격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MQ-1C 그레이 이글은 무인 정찰기 MQ-1 프레데터를 기반으로 확대 개량한 무인 정찰 공격기입니다. 전투 항공여단에 배치되어 노후된
OH-58D 카이오와 워리어 정찰 헬기를 대체하면서 아파치 공격 헬기의 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파치 공격 헬기가 있잖아요. 그 아파치 공격 헬기는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그냥 아파치가 있고 여기에 롱보우 레이더가 탑재된 롱보우 버전의 그 레이더 탑재 버전의 롱보우 아파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 롱보우 아파치가 먼저 가서 그 레이더를 가지고 적을 다 판별을 한 상황에서 이 롱보우 레이더가 없는 아파치에게 지휘를 하죠. 자, 내가 판단하니까 저기에 한 800개 표적이 보이는데 10km 밖에 한 800개 표적이 보여. 그러니까 1번기 너는 왼쪽으로 돌아가서 헬파이어를 어떻게 해서 저기 있는 적전차 몇 번 내가 찍어줄 테니까 그걸 공격해. 그리고 2번기 자네는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서 저기 있는 적전차 내가 몇 개를 찍어줄 테니까 그걸 공격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휘를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미국은 이 엄청나게 고가의 아파치 공격 헬기가 특히나 이 롱보우 레이더를 달고 있는 공격 헬기가 가장 위험한 가장 최전방에 들어가서 그런 정찰 행위를 하는 것을 운용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OH-58D라고 하는 소형 정찰 헬기를 따로 운영합니다. 카이오와 워리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소형 무장 정찰 헬기를 앞으로 탁 보내가지고 여기도 프로펠러, 즉 로터 위에 이런 그 레이더가 탐지 장비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산 등성이 뒤에서 이렇게 싹 올라가가지고 자기 탐지 장비를 딱 들여다놓고 산 뒤를 봅니다. 이렇게 돌려서 보고 저기에 적전차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 정보를 아파치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아파치들은 이 카이오와 워리어가 제공해주는 이 정보를 가지고 싹 가서 이제 공격을 하고 돌아오고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했는데 이제 카이오와 워리어가 다 퇴역 수순에 들어갑니다. 또 퇴역을 하고 있어요. 실제 주한미군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또 그 카이오와 워리어를 운용하는 사람 자체도 미군이지 않습니까? 운용하는 비행기가 좀 싸다고 해서 너는 싼 비행기 운용하니까 너는 먼저 가서 죽어도 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위험한 일은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정찰기를 가지고 보내자 라고 해서 이 그레이 이글을 카이오와 워리어와 교체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카이오와 워리어는 아파치 공격 헬기와 똑같이 저공으로 이렇게 산을 넘고 이렇게 침투를 해서 적의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을 맞을 확률이 높았죠. 그런데 미국은 항상 제공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 아파치 공격 헬기가 들어갈 때는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들은 이미 다 파괴가 된 상황에서 아파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맞을 염려는 없어요. 제공권을 완전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휴대용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으면 스팅어, 북한 같으면 화승총,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휴대용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거는 공군이 제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카이오와 워리어나 아파치가 그런데 격추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사정거리는 주로 3km, 5km 이런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 이글은 8.8km 고도에서 작전하기 때문에 그런 휴대용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에 맞을 일이 전혀 없죠. 많이 보고 있어도 못 맞추죠. 왜? 미사일이 못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 그레이 이글이 가서 아주 높은 곳에서 이미 이제 정상적인 그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들 다 사라졌어요. 왜? 그러고 난 뒤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딱 보고는 감시를 해서 아파치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경락고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카이오와 워리어를 대신해서 아파치와 함께 자기가 하늘 위에서 봅니다. 자, 이처럼 전차 저기 있어. 내가 봤더니 전차가 여기 있고 하니까 이 정보를 내게 데이터 링크해서 아파치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아파치는 그것을 쭉 받아서 편대장이 내가 저거를 1번, 2번, 3번 표적을 내가 공격할게. 너는 4, 5, 6번 표적을 공격해. 이런 식으로 해서 작전을 딱 벌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탐지는 그레이 이글이 아주 높은 곳에서 멀리 가가지고 또 높은 곳에서 보니까 멀리 더 넓은 지역을 감시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높이서 멀리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아파치들은 이 눈은 저 위에 두고 이 눈에서 보는 것을
자기에게 데이터 링크로 쫙 그 정보를 다 받아서 여기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안전하겠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딱 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럼 아파치도 안전하고 그레이 이글도 안전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아파치 공격 헬기의 눈이 바로 그레이 이글이고, 그 그레이 이글의 경납고를 지어주는 예산을 안 하고 멕시코 장벽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주한미군의 제2전투항공여단의 전력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제2전투항공여단은 일단 여단본부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제2항공연대라는 전투부대가 있습니다. 그 제2항공연대 밑에 2대대, 3대대, 4대대가 있는데 2대대에 UH-60 블랙호크 그리고 CH-47 시누크 이 수송 헬기들이, 기동 헬기들이 있어요. 3대대는 이제 지원 부대입니다. 4대대가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4대대의 통제를 받게끔 해서 이 그레이 이글이 4대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4대대 직속은 아닌데 통제를 받게 됩니다. 작전을 같이 해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주한미군 제2전투항공여단의 구성이고, 지금은 아파치 1개 대대가 있지만 현재는 아파치 추가로 1개 대대가 더 추가로 와서 증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제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고, 그래서 현재는 2개 아파치 대대가 우리 한국에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아파치가 스카우트 헬기, 즉 정찰 헬기는 이미 카이오와 우리는 퇴역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그레이 이글이 자기 눈이 돼줘야 되는데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치가 위험해지죠. 자기가 직접 이제 이 엄청나게 고가의 자산인 이 롱보우 아파치들이 제일 위험한 최첨단 최일선에 가서 자기가 직접 정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뭐 때문에? 경납고가 없어서 얘들이 철수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이 고가의 자산인 아파치가 그런 위험에 빠지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죠. 그럼 위험한데 철수시킬까?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없는 아파치 작전 가능하냐? 위험하죠. 작전 못하죠. 예를 들어서 MQ-1과 공동작전하면 아파치가 아주 뒤에서 안전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헬파이어 미사일이 10km의 사정거리예요. 앞으로는 20km짜리 그 공대지 미사일을 또 장착을 하게 됩니다. 즉 앞으로는 아파치는 목표에서부터 20km 밖에서 공격을 할 그런 안전한 그런 작전만 할 헬기예요. 그런데 이 그레이 이글이 없으면 직접 적의 머리 위로 가서 핀포인트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어느 때 미국의 밑에서 갑자기 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보병들이 불쑥 일어나서 발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하죠. 그러면 위험한데 어떡하지? 위험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철수해버릴까? 위험한데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한미군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밑에 지상군으로는 제8군이 있고요. 그리고 공군은 제7공군, 그리고 이제 해군은 전시 증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부대만 있어요. 그리고 8군, 군이라고 하지만 우리 1군, 3군 이런 것처럼 거대한 군이 아니고 그 밑에 지금 제2보병사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2보병사단은 또 사단 전체가 다 있냐? 그게 아니에요. 전투부대는 여단 하나만 있습니다. 제3기갑여단. 그런데 이 여단은 또 누구 거냐? 이 사단께 아니고 미국 본토에 있는 제1기갑사단의 소속의 3기갑 여단이 지금 순환 배치와 있습니다. 순환 배치와 있는데 2019년 7월 달이 되면 배치 기간이 끝나서 돌아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나빠서, 우리 한국에게 기분 나빠서, 예를 들어서 한국 대통령에게 기분 나쁘고, 또는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하다가 아니 1조 원 좀 달라고 하니까 그 1조 원 안 주고 왜 9,999억 원 주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 1억 원이 그렇게 중요해? 나 정말 기분 나빠. 라고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1조 원 내. 제발 1조 원 좀 줘. 그렇게 여기까지 합의해 줄게. 라고 했는데 아니 나는 죽어도 1조 원은 못 줘. 9,999억 원 줄게. 해서 9,999억 원 된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기분 나빠. 제기랄 얘들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철수시켜버리자.
근데 철수시키면 뭐 좀 분위기 이상하니까 3기갑에단 순환 배치해서 지금 7월 달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추가 정원 다시 교체할 부대 보내지 말아 버리자. 그러면 우리는 지상군 전투부대 없는 겁니다. 7월 달 되면.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하튼 지상군 부대 없는 겁니다. 제2보병사단은 있는데 사단은 사단인데 행정부대만 있고 밑에 전투부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그레이 이글 경납고가 없어서 이 제2전투항공여단의 아파치 공격 헬기가 난 위험해. 내가 전방에서 어떻게 작전해? 나는 원래 우리 미군 아파치들은 원래 앞에 정찰 헬기들이 다 탐지해주는 목표만 가지고 우리는 가서 때리기만 때렸어. 그런데 그 정찰 헬기들 없어졌어. 그 대신 지금 그레이 이글이 와서 이제 더 넓게 우리를 봐주고 우리에게 더 안전하게 지시를 해줘. 그런데 걔들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직접 가서 목표물 탐지하고 작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린 그런 거 우리 교리하고 맞지 않아. 우리 교리하고 맞지 않는 지역에 우리가 왜 있어야 돼? 가자. 라고 하면은 제2항공여단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10 화력여단 포병부대 이것만 남습니다. 뭐 화력이 여단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히 큰 부대인 줄 알 수 있는데 그냥 2개 대대 있어요. 2개 대대. 달랑 2개 대대. 그것도 자주포 1개 대대하고 다련장 로켓 1개 대대. 이렇게 2개 대대가 있어요. 이것만 있고 행정부대만 있는 그런 주한미군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야, 이거 뭐 한국의 행정부대만 있고 이거 한 게 필요하냐? 해가지고 주한미군 아예 그냥 다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게 하나의 불시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9,999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 1조 원은 절대로 줄 수 없어 해서 9,999억 원. 이것 때문에 야, 내가 진짜 얘들하고는 말도 섞기 싫다 라고 기분 나빠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치 아니 이게 수백억짜리 헬기가 어떻게 제일 앞에 가서 보병들이 어디 나무 뒤에 숨어서 바위 뒤에 숨어서 갑자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그거 들고 쏠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가 여기 못 있는다 나가자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되면은 여기 주한미군에는 전투부대가 하나도 없는 상황 그리고 뒤따라 전부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바로 경납고 때문에. 그래서 이 경납고를 예산을 빼서 멕시코 장벽 예산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의 압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안 해주면 주한미군 철수 전체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지난 방위비 분담금 그 협상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방위비 분담금 저는 적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줄 수 있다면 가장 적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줘야 한다면 또 올려줘야 한다면 기분 나쁘지 않게 시원하게 올려주는 것이 그게 더 협상의 올바른 자세 아닐까요? 그게 더 똑같은 투자를 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돈은 돈대로 주고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해놓은 상태니까 지금 이런 겪지 않아도 될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9,999억 원 그걸 지켜야 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비용 투자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다음 협상을 할 때 1조 1,000억 원만 주면 되었을 것을 그 9,999억 원 이번에 우리가 1조 밑으로 지켜내었어요. 국민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하는 그 명분 한번 따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과 희생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물을 우리가 덜컥 안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그만 불씨라도 우리가 잘 판별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보면서 자존심 때문에 진짜 국가의 명운을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그레이 이글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세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